하이,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대단원 3단원에 해당되는 찐내수공 8, 9, 10, 11번 스텝 2, 3 문제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문제 수가 조금 많긴 한데 조금 복잡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 중요한 것 같은 거 위주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텝 2 첫 번째 문제 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AE라는 거랑 GH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 지금 꼬인이치인데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한 점에서 만나게끔 한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EG랑 CF가 이루는 각도도 마찬가지 꼬인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CF를 이렇게 D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이 각도가 세타인데 얘는 진짜 간단한 게 이렇게 하면 얘가 정삼각형이 나오니까 세타가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팔면체입니다. 자, AC라는 모서리랑 평행한 놈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치, 평행한 모서리는 EF가 있으니까 한 개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꼬인위치 있는 거는 평행하지 않은 거, 그리고 만나지 않은 거니까 A점도 C점도 지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EF가 아닌 걸 찾아보면 BE 있고요. 그 다음에 DE 있고요. 오케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EF 안 되고 그 다음에는 BF 있고 그 다음에 CF는 안 되죠. 그 다음에 DF 있고 이렇게 총 4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이거는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에서 더 많이 다루는 문제긴 한데 그걸 몰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평면의 결정 조건을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직선 위에 4가지의 점이 있습니다. A, B, C, D 라는 4가지의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L 위에 있지 않은 또 어떤 두 점이 있대요. 그런데 직선 PQ라는 것은 직선 LE의 4점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6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평면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한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우리가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택하면 우리는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자, 직선 L을 선택을 하고 그거와 P 또는 Q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결국에는 직선 L과 P를 선택해서 만드는 평면, Q를 선택해서 만드는 평면 해서 총 2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일단.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PQ 2점을 모두 다 선택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가지 점으로 평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PQ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PQ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뭘 선택할 수 있냐면 A, B, C, D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의 평면이 만들어져요? PAQ, PBQ, PCQ, PDQ에서 총 4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겹치는 게 없는지, 중복된 게 없는지, 빠뜨린 게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 개수는 6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참거지 찾는 명제는 기말고사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정육면체 혹은 육면체를 하나 그려두고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참거짓 9개의 문장 중에 참거짓은 제가 답에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번째 내수공 삼수선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2의 1번이고요. 서로 수직인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CAD의 사인 값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CAD 요거를 우리가 세타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삼수선 정리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C에서 이 알파 베타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H1이라고 하고요. 이 H1에서 AD에 또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그러면 얘가 H2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CH2가 마찬가지 AD의 수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냐. 요게 CA, 그 다음에 요게 H2가 되겠네요. 요게 세타가 되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세타는 무엇이 되냐면 사인 세타는 AC분의 CH2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하지만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비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뭐 임의의 문자로 두면 돼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요 AC랑 CH2
결국 AH도 이 세 변의 길이 관계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뭘 한번 볼 거냐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그마한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H1 그 다음 여기가 H2인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얘를 2A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루트 3A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AH2가 만들어졌네요. AH2라고 하는 건 루트 3A네. 근데 나는 AC랑 CH 알아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로 여기가 60도라는 게 알고 있죠. BAC가 60도라는 또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자, 요 직각삼각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H1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요게 60도니까 이번에는 2대 1대 루트 3이 잘 보면 AH2라는 요 밑변이 여기에서 2A였죠. 2A. 요게 2A니까 요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게 4A고 요게 2루트 3A가 되겠네요. 결국에는 AC가 뭐가 돼요? 요게 4A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성질을 쓰면 요게 루트 13A가 되겠네.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A 어차피 약분되고 4분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피타고라스랑 삼각비만 적절하게 잘 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주어졌는데 변의 길이 몰라. 하지만 AB랑 BC 같아요. 즉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AE 높이는 그 밑면의 한 변의 길이의 2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변의 길이를 뭐 한 변의 길이 요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고 뭐 그 다음에 A의 길이를 2A라고 두고 나머지 것들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 마찬가지 수직이죠. 수직 요 DH가 밑에 있는 평면 EFGH의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H라는 점에서 이지에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수직 조건 나왔으니까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이 DF 여기를 뭐 H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수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그러면 자 DE의 변의 길이 DE의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A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EH'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EH'은 2분의 1 EG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왜 그러냐? 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수선에 발 내리면 이 대각선의 그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요 길이가 원래 AA니까 루트 2A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따라서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누구분의 누구야? 즉 DE분의 EH'이니까 A가 어차피 약분되고요. 루트 5분의 2분의 루트 2니까 얘가 결국에는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번 동일한 방법으로 삼수선 정리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스텝 3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삼각자가 책상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세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평면에 뭔가 하나 수직이다. 두 평면이 수직이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아 혹시 삼수선 정리 이용해서 뭔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 눈치를 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CD가 이루는 각도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30도랑 45도 나왔으니까 우리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나는 ACD라고 했으니까 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거든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일단 볼게. 일단은 자, AB라고 하는 놈이 자, 이 평면을 내가 알파다라고 할게요. AB가 평면 알파의 수직이죠. 그 다음에 BD랑 누가 수직이냐면 BD와 CD가 수직이에요. 맞나요? 자, BD랑 잘 보세요. 자, BD랑 CD랑 수직이고 이 AB가 여기 알파니까 따라서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누가 AD랑 누가 CD가 수직이다. 즉 요게 90도다. 이거 눈치껏 알 수 있겠죠. 이게 90도가 돼야 또 문제가 풀리니까.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AC분의 그렇지. CD의 길이 이렇게 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 얘도 AB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게 AC의 길이가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CD의 거리가 뭐가 될지는 이게 루트 3A니까 이게 1대 1대 루트 2죠. 45도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그치. 2분의 요게 루트 2로 나눠준 루트 2분의 루트 3A. 얘가 되니까 A 어차피 약분되고 얘가 2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에는
4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 문제 연속으로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달라요. 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면이 정삼각형 BCD가 아랫면이 있는 게 이게 정삼각형이고요. 꼭지점 A에서 BCD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얘는 정사면체는 아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해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사면체는 아닌데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자, 이 HE가 있는데 CDH, BCH, DBH의 넓이를 각각 표현을 했고요. AH 높이가 3이래요. 그랬을 때 A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Q가 뭐냐면 선분 BD의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C에서 M까지 내린 자, CM이 있어요. 선분 CM의 A에서 CM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을 때 AQ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점선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지금 내가 A에서 CM에 내린 수선의 발 Q 얘를 구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면 AH가 여기 밑면의 수직이죠. 밑면의 수직이 왜 이러나? 얘 왜 이래? 왜 이래? 죄송합니다. 자, AH가 이렇게 밑면의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HQQ라는 점은 이 H에서 여기는 A에서 Q에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HQ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 HQ라는 게 여기 CM의 수직이다. 아,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 아,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내가 AH의 길이가 3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AQ의 길이를 구하려면 HQ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겠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HQ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이 삼각형 넓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을 CDH, 그 다음에 봐봐. CDH의 넓이는 BCH 넓이의 3배, DBH는 BCH의 2배래.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BCH의 넓이를 예를 들어서 K라고 둘게요. 그러면 CDH의 넓이는 3K고요. 그 다음에 DBH의 넓이는 2K래. 그래서 이 H를 기준으로 삼각형 넓이를 세 가지로 쪼갠 거예요. BCH, 여기 BCH가 K면 CDH는 그거의 3배, BDH는 2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이거 세 개를 합치면 결국에는 삼각형 누구의 넓이? BCD의 넓이가 되고 그게 6K가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전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가 약분하면 36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6K가 36 루트 3이니까 얘가 6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18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12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치? 자, 그런데 나는 이 HQ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는 지금 HQ 길이가 궁금하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HQ 길이가 뭔지 알아내는 게 포인트야. 근데 HQ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삼각형 HCM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HCM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M의 변의 길이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HQ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CM 길이 먼저 알아. 왜냐하면 정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알면 되겠네. 그럼 얘는 CM이니까 얘가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죠. 거기다가 HQ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얼마다라는 것만 알면 HQ 구할 수 있고 HQ를 알아내면 AQ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이 HCM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 HCM의 넓이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각각의 넓이를 다 구했는데 그럼 HCM은 가만히 봤더니 삼각형 BCM이라는 전체 삼각형 넓이 반절에서 뭐가 빠지면 될까? 뭐가 빠지면 될까? 잘 봤더니 일단 뭐가 빠지면 돼요? BCH 빠지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빠지면 돼요? 그 다음에 요만큼 요 HMB라는 게 빠지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BCM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8 루트 3에서 자, BCH가 아까 K였으니까 6 루트 3이었죠. 6 루트 3 빠지고요. 그 다음에 HMB라고 하는 거는 뭐야? HMB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결국에는
DBH의 절반이죠. 요 DBH 요거의 절반이니까 또 6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얘가 6루트 3이네. 얘가 6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약분했더니 결국 HQ가 얼마가 나와요? 길이가 2가 나오네요. 자 다시 볼게요. AH의 길이 3이라고 했고요. HQ의 길이 2니까 따라서 A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즉 루트 13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각각의 넓이들의 비율을 소개를 해뒀냐 봤더니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아니까 한 변의 길이를 아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삼각형 넓이 이용해서 결국 HQ의 길이를 구해내고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이게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AQ의 길이를 구해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차근차근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얘가 조금 더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직선 L을 교선으로 하고 자,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 45도래요. 그 다음에 알파 위의 점 A, 베타 위의 점 B가 있고 각각 그 교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합니다. AB의 길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D의 길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B라는 게 베타랑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일 때 4면체 ABCD의 부피, 자 4면체 ABC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4면체가 나오겠죠. ABCD. 요런 4면체가 나올 거야. 요거의 이제 부피라고 하는 건데 자 4면체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피라고 하는 건 뭐야? 2분 일단 밑면 곱하기 높이에다가 4면체니까 3분의 1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뭐를 밑면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여기 우리가 조금 그림을 조금 변형시켜서 보조선을 한번 그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잘 보세요. 지금 A, B, C, D 4면체 ABCD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얘를 내가 밑면으로 잡을게요. 얘를 밑면으로 잡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고 높이는 뭐냐면 결국엔 이 A라는 점에서부터 밑면 BCD까지의 거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A에서 BCD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것을 H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H. 그러면 자 내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이 4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3분의 1. 원래 4면체의 부피니까 3분의 1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BCD의 넓이에다가 그 다음에 AH의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각형 BCD는 직각삼각형이니까 CD 곱하기 BD에다가 AH 이렇게 해주는 거겠죠. 그럼 요 세 가지의 CD, BD, AH의 길이만 구해내면 내가 부피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AB랑 아까 뭐라고 했냐면 베타가 이루는 가격 크기가 60도니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 여기 왜 이러냐. 요 각도가 지금 30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AB의 길이가 2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이 AHB 첫 번째 내가 AHB 삼각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입체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B고 여기가 H고 여기가 A인데 요게 30도인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요 길이가 2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2대 1대 루트 3 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AH 길이 아주 간단하게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높이 구했네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CD랑 BD 구하러 갈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자, 여기서 BH의 길이도 루트 3인 거 알아냈다. 그쵸? 추가적으로 BH가 루트 3인 것도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각 A,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H가 일단 수직이죠. AH가 두 번째는 AH가 베타의 수직입니다. 당연히 베타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그 다음에 AC는 L의 수직입니다. AC라고 하는 것은 L의 수직이죠. 왜냐하면 C라는 점이 이 교선인 요게 L이거든요. 요만큼이 L이야. 여기가 L인데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그러면 AC가 또 L의 수직이죠. 그러면 그렇지.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뭐가 수직이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요거 수직이야. 그 다음에 요거 수직이야. 그럼 요게 수직이겠죠. 즉 뭐가 HC라고 하는 게 L의 수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HC라고 하는 게 HC가 요 직선 L의 수직이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세 번째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러면 자 볼게. ACH가 몇 도예요? 애초에 주어지기를 4분의 파이니까 45도다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삼각형 ACH를 볼게. 삼각형 ACH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CH의 길이랑 AH의 길이가 지금 안 같아 보이잖아 전혀. 근데 여기가 45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대1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CH는 AH랑 똑같으니까 1이 되고요. AC는 루트 2가 돼야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네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이번에는 자 AD의 길이 주어진 길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가 루트 3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자 삼각형 A, D, C 입장에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직각삼각형인데 요게 루트 2잖아. 그치?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CD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CD의 길이가 요 피타고라 정리 쓰면 1이 나온다. 그러면 자 지금 보면 다 구한 게 뭘 다 구했냐면 CD 길이 1이고요. AH 길이 1이니까 결국 BD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BD에서 우리는 BD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요 길이를 구할 거잖아요. 요게 얼마인지 궁금한데 요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H라는 점에서 BD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H,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H와 H'의 길이는 뭐랑 같을까? CD의 길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1입니다. 1. 맞나요? 그 다음에 H'D의 길이는 CH의 길이랑 똑같겠죠. D의 H'은 CH의 길이랑 같으니까 1이겠죠. 자,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요거 DH' 길이 요거 1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요 BH'이 얼만지만 알아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BH'이 얼만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뭘 어떻게 구해? 요게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요게 이등분 그거 뭐냐? 직각삼각형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어떤 직각삼각형이 나오냐면 여기가 수직인데 여기가 H', 여기가 H, 여기가 B인데 아까 BH가 루트 3이라는 거 구했잖아요. HH'이 1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그치,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2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BD의 길이는 그렇지 1 더하기 루트 2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부피가 결국엔 6분의 1 더하기 루트 2가 되니까 AB는 각각 6분의 1, 6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36 곱하기 A 더하기 B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그냥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거랑 이제 2번 문제 같은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쌤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10번째 이제 정사형 관련된 찐내수공 형성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사형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항상 열심히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텐트인데요. 어떤 텐트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각 옆면의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인 육각불 모양의 텐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옆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천의 넓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옆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왜 정사형 단원에 이 문제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각의 크기도 나왔을 뿐더러 지금 옆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 변의 길이를 모르고 이 각도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사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아래로 밑면에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요 가장 이게 옆면이 모여있는 꼭지점이 이 딱 정육각형의 중간에 딱 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옆면 하나의 정사형을 S'이라고 하면 요 정삼각형이 결국에는 옆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요 S'이 정사형이 되겠죠. 그러면 S'은 S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지금 45도라고 했어요. 근데 S'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거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은 S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옆면 하나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4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필요한 천의 넓이는 옆면 6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S를 구해주면 2분의 3루트 6 제곱미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정사형과 관련 없어 보이는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할 때 우리는 정사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넓이 이용해서 S'은 S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 마름모 BNHM.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는 이 BNHM이 마름모인 줄 모르고 혹은 정사각형인 줄 알고 답을 구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마름모예요. 왜냐하면 내 변의 길이가 같은데 얘가 90도가 아니에요. 90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마름모고요. 그러면 이 마름모를 이렇게 밑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밑면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얘가 EF, 그 다음에 여기가 GH가 되겠죠. EF, GH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M이라고 하는 거는 EH의 중점 M'에 딱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H는 원래 자기 점이 있었고 B라는 게 F라는 점으로 떨어질 거고요. N은 원래 여기 FG의 중점이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을 연결하면 이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얘가 S'이 되겠네. 그러면 S'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사실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두면 돼요. 근데 이렇게 중점을 활용할 때는 한 변의 길이를 1로 둬버리면 얘가 2분의 1 분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2의 배수로 두시는 게 좀 편해요. 2라고 두게 되면 이게 1 곱하기 2니까 2죠. 그 다음에 원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에요. 요 원래 넓이 S는 마름모의 넓이인데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잖아요. 그러면 대각선 요 길이와 BH와 그 다음에 MN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길이 구해보면 알겠지만 달라요. 자, BH라고 하는 건 루트 BF의 제곱에다가 FH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BF의 길이는 2라고 했으니까 4고요. FH는 1대 1대 루트 2니까 2루트 2니까 제곱하면 8이 되니까 루트 12 결국 2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MN이죠. MN의 길이를 한번 볼게요. MN의 길이는 잘 보면 이게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얘는 2루트 2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루트 3이 결국 원래 넓이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같은 문제가 우리 되게 많이 나오고 우리 이번에 지난 중간고사에 거의 동일한 문제를 했었었죠. 자, 그냥 무조건 30도다. 와, 넓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2 원형의 관역이래. 그럼 그림자는 S' S 코사인 세타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공식을 쓰려면 햇빛이 내가 정사형, 그림자가 생기는 면에 수직으로 내리쬐을 때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애초에 햇빛 자체가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바로 이게 필요하죠. 결국에는 햇빛이 이렇게 생각을 하자.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두면 이쪽으로 내가 햇빛을 내리쬐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S2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자를 정사형시키면 S3가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S3는 넓이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S3는 S1을 정사형시킨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30도의 각으로. 그러면 S3라고 하는 것은 S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근데 S1이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얘가 4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S3가 2루트 3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 S2라고 하는 것은 S3라고 하는 것은 정사형이야. 이제 S2를 코사인 몇 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리쬐을 때는 여기 30도가 아니라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정사형을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2루트 3에다가 요게 요게 2루트 3파이죠. 요거고 S2가 뭔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요게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그림자의 넓이는 4루트 3파이 제곱미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런 문제가 계속 이제 등장하니까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도 볼게요. 삼연체가 있어요. 근데 코사인 ABC 코사인 값도 알려줬고 요거죠. 요거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QP도 알려줬네요. 자, 그런데 자, 지금 A, B, C, D에 대해서 점 A의 B, C, D 위로의 정사형을 필요하고 했으니까 AP는 이 밑면과 수직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AQ가 또 수직이잖아. 수직이니까 결국 뭐야? 그렇지. PQ도 수직이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삼각형 BCP의 넓이가 S'이죠. 이 BCP의 넓이. 그러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 세타가 이번에는 AQP다. 그쵸? 다 알려줬네. 맞나요?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게 그럼 누구의 넓이야? S는 누구의 넓이야? 내가 여기 원래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ABC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AB의 길이가 9고요. BC의 길이가 12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두 변과 끼인 각을 안 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수원에서 배웠었죠. 자,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2에 자, 사인 세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코사인 ABC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사인 ABC는 그렇지.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3분의 뭐가 될까요? 3분의 이거 루트 이게 지금 제곱하면 3분의 1이고 그러면 루트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 이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3분의 루트 6이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결국에는 18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8 루트 6에다가 내가 알려줬어. 코사인 AQP는 6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알려줬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3 루트 18이니까 루트 18은 3 루트 2. 그러니까 얘가 9 루트 2다.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고 걔가 바로 K가 되겠죠. 그래서 K제곱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거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것만 정확하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인 정사면체가 있는데요. 세 삼각형 OAB, OBC, OCA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자,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밑면 ABC로 평면 ABC로 정사형을 내리면 그게 S1, S2 이렇게 찌그러진 어떤 타원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세 개들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이 둘러싸인 이 요상하게 생긴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이거야.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 분홍색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봤더니 원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이 넓이가 OAB, OBC, OCA 전부 다 똑같은 상황으로 내접하고 있는 이 원을 정사형시킨 게 S1, 2, 3잖아요.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모여가지고 결국엔 이 분홍색 삼각형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나는 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얘가 여기 만들어진 게 S'이 되겠죠. S'. 근데 그 S'이 뭐가 돼야 돼요? 3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S'은 원래는 S 코사인 세타인데 얘도 마찬가지 S가 3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사면체예요. 두 평면 OAB와 ABC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어야 문제를 훨씬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는 별거 없어요. 정삼각형에서 원 넓이를 뺀 거를 3등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S가 되겠죠. 그러니까 S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해주면 돼요. 뭐냐면 삼각형 OAB에서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빼준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뭐가 돼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12제곱에다가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R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우리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요게 정삼각형이 딱 반절이니까 30도 요게 60도니까 마찬가지 2대 1대 루트 3인데 요게 6이죠. 오케이 그러면 요게 R이 얼마가 되는 상황이에요? 요게 6이니까 요게 루트 3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3분의 6 루트 3이니까 아하 2 루트 3이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원의 넓이는 요게 이렇게 돼야겠죠. 원의 넓이 2 루트 3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3분의 1에 요게 해가지고 약분 쭉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계산을 미리 했어요. 12 루트 3 빼기 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정사형 된 거잖아. 그러면 S'은 S에다가 12 루트 3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3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3S'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도 옆에 3이 곱해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12 루트 3 마이너스 4파이가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사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윗부분 결국 얘나 어차피 똑같아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정사형 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요 부분의 넓이가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겠구나 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1번에서 스텝 3 1번 아니다. 스텝 2의 3번에서 했던 양궁판 문제랑 비슷한데요. 봅시다.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이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판이 알파 베타 한 점에서 만나고 교선 L과 평행하게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태양광선이 알파와 30도의 각도를 비추면서 원판의 면을 비출 때, 자, 그림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원에다가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얘가, 왜냐하면 이 알파라는 게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원이 그대로 정사형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잘려서 그림자가 지금 잘 보면 이렇게 뭔가 잘린 듯한 느낌이 나게끔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결국에는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교선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이 부분만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빛을 내리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서 이렇게 빛을 내리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을 내리쬐다라고 생각하면 이 얼굴 얘가 요 분홍색 부분이 S'이 되고 파란색 부분이 S가 돼서 S'은 S 곱하기 여기가 30도죠. 여기가 왜 30도인가는 우리가 지금 보면 태양빛이 들어오는 요 각도가 30도, 요게 90도, 요게 60도니까 이 전체 직각삼각형 여기가 또 수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30도. 얘는 다행히 운 좋게 코사인 30도가 동일하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요 분홍색 부분 S', 얘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S야. 지금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S예요. 그러니까 S'만 알아내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나와져 있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결국에는 이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가 추가가 되면 되겠네. 그치? 근데 요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볼게요. 요게 결국에는 몇 도인지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몇 도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자, 요 한 변의 길이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게 포인트겠죠. 요 각도 얼마일까? 자, BC라고 하는 길이를 잘 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지금 여기가 지금 60도잖아요. 그러면 BC의 길이가 얼마인고 봤더니 AB에다가 여기 30도에 코사인 30도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B의 길이가 애초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2니까 24에다가 2분의 루트 3 해준 게 되겠죠. BC의 길이 구했고요. 12 루트 3으로. 자, 그러면 이걸 왜 구했냐면 잘 봐요. BC의 길이 이렇게 되자. 그러면 여기도 90도죠. 여기 90도인 거 보여요? 그러면 요게 이번에는 여기 30도 요만큼이 60도니까 얘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 CD의 길이는 요게 반전이니까 6루트 3이고요. BD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루트 3을 곱한 18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잘 보면 요게 여기가 B고 여기가 O고 여기가 D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가 12잖아. 그럼 요게 6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2대 1대 어머 웬일이야. 2대 1대 루트 여기가 결국에는 뭐가 돼요? 60도가 되고 여기 12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그냥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더해줘서 넓이를 충분히 구해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코사인 30도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정사형 문제들은 비슷한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내수공입니다. 11번째 찐 내수공 공간좌표, 내분점, 외분점, 구해 방정식 관련된 형성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이 있고요. 선분의 AB의 XY 평면율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 얘는 뭐 L은 L' 정사형이라고 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이 점을 각각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A', XY 평면으로 내렸으니까 그렇지. Z좌표가 0으로 바뀌니까 3,2,0이고 B'이라고 하는 점은 그치 6, 마이너스 2,0이니까 결국 뭐의 길이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냐면 A', B'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말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내분점, 외분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선분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뭐의 좌표? 그렇지. Y좌표랑 그 다음에 Z좌표가 각각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내분하는 점의 Y좌표와 Z좌표 구한 게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 YZ 평면 위에 있대요. 그 말은 그렇지. X좌표가 0이다.
즉 내가 모르는 문자가 A, B, C 세 가지지만 세 가지씩을 모두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3번 보도록 할게요. 두 점을 지나고 XY 평면과 YZ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 구가 두 개가 있대요. 우리 원의 방정식 할 때도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XY 평면과 YZ 평면에 접해요. XY,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좌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X, Y, Z잖아요. 자, XY 평면에도 접하고 YZ 평면에도 접하는 이런 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둔다면 이 구의 중심은 뭐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XY, Z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XY 평면에 접하니까 이 중심에서 XY 평면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 R이자 구의 중심의 무슨 좌표가 될까요? Z좌표가 되겠죠. 그럼 여기 R이겠네요. 그 다음에 YZ 평면에 접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YZ 평면에 내린 얘가 구의 반지름이자 곧 중심의 X좌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Y좌표는 R끼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내가 B라는 걸로 두면 결국 9라고 하는 게 X-R제곱, Y-B의 제곱, 그 다음에 Z-R의 제곱은 이제 반지름 R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1,1,1과 1,3,1을 얘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어떤 구, 뭐 직선 뭐든지 간에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뭘 해주셔야 되죠? 그렇지. 주어진 구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 B의 값이 아마 2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작은 놈을 구하라 했으니까 작은 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스텝 3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무게중심을 구하고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결국에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결국 FN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일단 무게중심은 뭐 어떻게 구해요?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 Y끼리 다 더해서 3분의 N이겠네요. 그 다음에 Z끼리 다 더해서 나눠주니까 따라서 F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루트에 자 제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다 더하면 9분의 4n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4n제곱이니까 9분의 9n제곱이니까 결국 얘가 절대값 n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F1, F2, F3, F5, 4, F5는 1, 2, 3, 4, 5 5개를 더하라는 말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문제 해석만 잘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가 또 마침 공간 좌표상에 놓여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뭐 별거 있나요? PQ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Q의 좌표를 한번 PQ 좌표를 한번 구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러면 얘 P점의 X좌표는 루트 3이고 Y좌표는 1이고 Z좌표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XY 평면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Q점은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또 수선의 발 내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X좌표가 0이고요. Y좌표는 루트 3이고요. Z좌표는 1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 PQ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그래도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9랑 1이 동시에 나왔어요. 자, 근데 9와 점 P에서 접하고 원 C 위의 두 점 QR을 포함하는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다. 그랬을 때 P의 Z좌표가 1보다 클 때 QR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9를 잘 보면 9의 중심이 0,0,1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즉, 이 XY 평면에 접하고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점을 0,0,0,0을 무조건 지나는 원이겠죠. 9겠죠. 요런 9가 있고요. 반지름이 이 원이 이렇게 카페트처럼 XY 평면에 깔려 있는 거야. 평면에. 그런데 자 9와 점 P에서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S에 접하고 원 P에 QR이라는 점 요거 세 개를
PQR을 포함하는 평면이 XY가 이루는 각도가 3분의 파이다. 결국엔 얘는 이 SM과 이 OM이 이루는 요게 3분의 파이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P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잘 보면 OS, O부터 S까지, O부터 있죠. 여기 S라는 전 임의점을 그냥 준 거예요. 자, 요 OS는 기본적으로 XY 평면의 수직이죠. 당연하죠. 왜냐면 OS는 Z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OM 볼게요. OM이 뭐냐면 이 QR의 그 원점 O에서 QR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OM은 누구랑? QR이랑 수직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뭐가 나오겠어? 수직이고 수직이잖아.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누구랑 누가 수직이다? 그치. SM이랑 QR이 수직이다.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근데요. 그럼 뭐가 상관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거 직각삼각형 2등 그거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6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겠네.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OQR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OQR. 얘는 지금 원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요게 QR이 현의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어. ME. 그러면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그럼 요 길이가 각각 반지름 2. OQ랑 OR이 각각 반지름이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결국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S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볼게요. 지금 T라고 하는 게 9의 중심인데 요게 0,0,1이잖아요. 그리고 요 P까지는 요 9에 접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 1과 동일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길이를 이제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고 잘 봐. 지금 여기가 몇 도예요? 요게 60도니까 요게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요 길이 전체가 2가 돼야 되는데 요 점의 좌표가 2니까 요 점의 좌표가 S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0,0,3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OS의 길이가 결국에는 3이 된다라는 거. 요게 3이고 OM의 길이 뭔지 모르네. 그치? OM의 길이 뭔지 알아내는 게 이제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요게 수직이잖아. 그치? 요게 수직이니까 요 길이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알아낼 수 있죠. 왜냐면 얘가 60도잖아. 그러면 요게 3이니까 얘도 2대 1대 루트 3. 루트 3에 해당되는 게 3이니까 OM의 길이가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요게 루트 3인 거야. 그러면 요거 지금 내가 QR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QR의 길이는 QM의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루트에 4 빼기 3이니까 1이겠네. 따라서 QR의 길이는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모든 건 다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용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삼수선 하나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표 공간 속에 이렇게 글로만 표현된 것들을 어떻게 공간과 평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또는 공간이랑 지금 평면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줄까라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1번째 내수공까지, 찐 내수공까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찐 내수공 형성평가를 다 풀이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안 보셨을 텐데 시험 임박해서는 반드시 풀이 영상 보고 문제를 꼼꼼하게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고 기말고사는 그것 말고도 쌤이 수업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뭐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들, 뭘 증명하는 것들, 성질 이용하는 것들, 설명하는 것들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빠뜨리지 말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열공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열공하세요. 끝.